네,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은 북측길이라고 요 표지판이 있는데요. 사실은 아까 그 통감관저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감관저부터 저희 목적지까지 1km 정도를 북측길이라고 부르고요.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요 벽돌도 뭐랄까 이렇게 니은자로 생겨가지고 북측길이라고 박혀있는 그 블럭이 있을 겁니다. 요 자리는 지금 몇 년째 공사 중인데요. 이 안에 통감부 자리가 있었어요. 저희가 아까 봤던 거는 공관, 통감관저였고요. 집이었죠. 여기는 이제 그 통감부가 있던 곳입니다. 이쪽에는 이제 승희여대가 있는데요. 승희여대에 저희가 가보진 않을 건데 저기에는 이제 경성신사 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일본인들이 남산 주변에 많이 살았어요. 일제의 군대가 주둔했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외성대다라고 부르면서 거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산에 일본의 신사도 짓게 됐는데 처음에는 큰 신사가 아니었어요. 일본인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규모가 커지게 됐고 나중에는 조선인들도 강제 참배를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경성신사인데요. 저 안에 본관에 가면은 그 기둥 한 조각이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써있는 걸 보시면은 가보역 기념비라고 있어요. 가보역 기념비는 청일전쟁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위령제를 지내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 한반도의 주권을 청나라와 일본이 두고 싸운 것도 참 이상한 일인데 그때 죽은 일본 병사들의 넋을 한반도에서 기린다는 것도 치욕스러운 역사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이 청일전쟁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당시에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동학운동에 대해서 조선 왕실은 스스로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당시에 백성들의 고충을 알아준다든지 이런 식의 해결이 아니라 청나라를 끌어와서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청나라가 들어와? 그러면 우리도 들어간다 하고 일본이 같이 들어오게 된 거고 그 사이에서 이제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랬던 거죠. 결국은 이제 나라의 문제를 외세에 맡기고 그랬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가보역 기념비는 흔적이 지금 남아있지는 않다고 하고요. 저희가 지금 승려대를 들어가 보진 않을 건데 이 옆길로 해서 다른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도 또 다른 신사가 있었습니다. 노기 신사라고 하는 신사가 있었는데요. 사람 이름이에요. 노기 마레스케라고 하는 일본의 장군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일본의 왕에게 굉장히 충성심이 높은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일본의 왕이 죽으니까 아내랑 같이 할복해서 자살을 한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신사를 여기 지어서 강제 참배를 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뜻했던 바는 그 사람이 보인 충성심을 배워라. 일본의 왕, 자기들 말로 이제 천황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천황에게 그 장군만큼의 충성심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노기 마레스케라는 사람은 청일전쟁도 거치고 러일전쟁도 거치고 여러 차례 이제 전쟁을 거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요거는 이제 그 신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건데요. 신사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들어가는 그런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고 이제 다음에 계단을 좀 많이 올라가요. 계단 올라가서 그 다음에 산책로를 가게 될 예정입니다. 여기 잠깐 들른 이유는 요 비석 때문입니다. 한양공원비라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이제 한양공원이 들어섰던 거죠. 1910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외성대라고 하는 일본인들이 대규모로 거류하던 그 지역이 이미 형성이 됐었던 때죠. 그리고 이제 을사늑약이 지나고 나라의 국권을 하나씩 잃어버리던 시기에 공원이 들어서게 됐는데요. 어느새 거의 일본인 마을처럼 된 이 지역에 들어선 공원 이름이 한양공원이라는 것도 참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름은 당시에 고종이 직접 하사를 했습니다. 나라가 이제 쇠락하는 가운데서 이름으로라도 한양이라는 걸 남기고 싶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 지역에는 이제 외성대 그 지역이랑 그리고 용산의 일본 군사기지를 잇는 전략적인 요충지 지역이었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공원을 만든 거죠. 사람들이 많이 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지역 사이에다가 공원을 지었습니다. 여기에는 앞면에는 고종 글씨, 이게 직접 고종의 글씨체로 판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뒤쪽에는 이 한양공원이 만들어진 과정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 중에 위쪽에 있는 부분은 정으로 쪼아서 글씨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는 당시에 이 외성대 그리고 한양공원을 지은 것 자체가 이 외성대에 있던 일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름만 한양공원일 뿐이지.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의 편의를 위한 이 공원을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들의 이름이 써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정으로 쪼아 없앴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자라서 알아보기 어렵긴 한데 잠깐 둘러보시고 다음 코스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계단 올라오셨으니까 잠시 쉬시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올라온 계단은 옆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예전에 유명했던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거기 나오기도 했고 저는 이제 그 무한도전을 굉장히 좋아해서 하하와 정영돈이 친해지길 바래를 찍었던 그 계단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언론에 뭐 미디어에도 이렇게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근데 그 전부터 이 계단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 아까 신사들에 이어서 아예 신궁을 지어버린 자리예요. 조선 신궁이라는 게 이 위에 이렇게 쭉 있었고요.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은 당시에 강제 참배를 하던 조선인들이 올라오던 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을 타고 신사까지 올라와서 참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일본의 시조신 그리고 뭐 일본의 자기들이 천황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참배를 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위안부 기린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기린비의 의미는 한국, 중국, 필리핀 이 세 국가의 소녀들이 손을 잡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한쪽 공간이 비어 있는데 그 빈 공간을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같이 채워주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 서 있는 한 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김학순 할머님이시고요. 그래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좀 보다듬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제 조선 신궁이 있었던 자리이기에 일부러 이렇게 위안부 피해자 기린비를 세워놓았다고 하고요.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 성금을 모으고 직접 만들어서 서울시에 기증을 한 기린비입니다.